기지개 한번 켜시고 힘내시고 이제 뭐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261페이지. 자, 판례. 저 보호조치 판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조치 판례. 자, 1번의 넷째 줄에 1번 넷째 굵은 표시.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 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이게 지금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완전 꽐라가 된 거죠. 완전 꽐라가 되기 전에 여러분 보호조치가 강제 조치잖아요. 보호조치가 강제 조치인데 꽐라가 되지 않은 사람을 보호조치했다가 불법 체포가 돼버리는 겁니다. 불법 체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해주려고 너무 강하게 불법 체포가 될 수 있어. 근데 또 한편 그러면 꽐라가 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해? 우리가 그냥 놔줘야 그냥 놔주면 또 형사처벌해. 와 씨 너무하죠. 아 진짜 이거 저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데 아 진짜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판례에서는 보호조치가 강제 조치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호조치가 강제력을 발동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보호조치 하는 것이죠. 꽐라가 됐어. 그럼 보호조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완전히 꽐라가 됐을 때만, 그래서 완전히 꽐라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막 강제로 했어. 그럼 불법 체포 비슷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3번을 보시면 3번 경찰관이 응급구호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즉 병원에 긴급구호 요청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아래 치료 유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게 뭔 말이야? 치료 유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면 그놈이 치료받은 다음에 돈 안 내고 도망가면 국가가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국가하고 이 기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돈 없어 또는 도망가 국가가 대신 물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대신 물어주면 진짜 병원들은 노 나는 거죠. 그냥 어서 옵쇼죠. 어서 옵쇼. 근데 국가가 대신 물어줄 필요는 없다. 이제 그렇게 본 판례입니다. 4번의 셋째 줄에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판례가 이렇습니다. 이 경직법에는 지체 없이 가족 등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직법상 표현을 판례는 지체 없이 가족 등한테 알려서 가족 등이 나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넘겨주라는 거예요. 가족 등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즉시 공공구현 등에 인계해야 되고 그래서 이 보호조치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24시간은 고사하고 두세 시간만 넘어가도 벌써 법 위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경찰청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24시간 조항을 뭐 없애버리든지 뭐 하면서 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이 24시간이 말이 가짜 조항인 거죠. 가짜 조항. 자, 5번에 이것도 판사님들이 우리 경찰 편 들어준 판례입니다. 그래서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 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또는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음주 단속을 할 때 음주 감지기가 있고 음주 측정기가 있거든요. 음주 감지기는 삐 소리 나는 것이고 삐 소리 나는 사람한테 이제 이 음주 측정기를 물려가지고 더더더더 해서 막 끝까지 이제 불어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음주 감지기는 많이 있는데 음주 측정기는 거의 없거든요. 지구대 파출소마다 한두 개 있을까 말까요. 한두 개. 그러니까 지구대 파출소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길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을 발견이 돼. 그러면 그 사람을 압송하죠. 압송. 지구대 파출소로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데려갈 때 현행범 체포는 못 하잖아요. 그냥 삐 감지기에서 났다고 해서 현행범 체포는 못 합니다. 그것은 대신 뭐 완전히 꽐라가 돼 있어. 그러면 현행범 체포해서 꽐라가 된 상태에서 막 운전했어. 그럼 현행범 체포해도 괜찮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때 지구대까지 데려가야 되는데 뭘로 데려가야 돼? 그냥 보호조치로 데려가는 거예요. 보호조치로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가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러면 이제 법상으로는 사실상 음주 측정을 하려고 지금 데려가서 보호조치로 데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야, 음주 측정 목적으로 보호조치로 데려가서 그 보호조치는 가짜 보호조치니까 가짜 보호조치를 한 거 그 자체가
불법 체포가 된다 이제 상대방은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판례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야, 보호 조치할 수 있어. 그리고 보호 조치 상태에서 언제든 음주 측정 요구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 편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보호 조치는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그다음에 보호 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 경찰 편 들어줬습니다. 아래 위험 발생의 방지 조항을 보시면 자,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우려가 있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다 나옵니다. 다.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 폭발, 위험한 동물들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 이게 개괄적 수권 조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하다가 경찰권을 발동해서 도대체 어떤 법을 근거로 했냐라는 질문이 생길 때는 저 경직법 5조 위험 발생의 방지 조항을 근거로 당신한테 법 집행을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왜? 그 극도의 혼잡,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여기 적시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음에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조치가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입니다. 사람, 관리자, 관계인에게 경고, 그 다음에 유해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억류, 피난, 그 다음에 사람, 관리자, 관계인에게 아래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 이렇게 숙지해 주세요. 왜냐면 이걸 엇갈립니다. 엇갈리게. 이걸 엇갈리게 해서 경고를 유해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한테 경고를 넣는다든가 해서 틀린 지문을 냅니다. 그래서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항에 경찰 관서장은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해서 그 아래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는 경찰관의 권한으로 해놓고 대신 여기 대간첩 작전 수행 관련해서 접근 통행 제한 금지는 경찰 관서장의 권한으로 해놓고 그 점 좀 비교해 주시고요. 자, 6조 범죄 예방과 제지를 보시면 자,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즉 사람한테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경고를 할 수 있고 맨 끝에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제지는 행위. 그래서 거기 관경행제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관계인에게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관경행제, 관계인, 인경행제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사람한테 경고를 할 수 있고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바꿔서 틀린 지문 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숙지해 주시고 자, 판례를 보시면 범죄 예방과 제지 판례가 많아요. 자, 3번에 제6조 경고나 제지는 끝에 범죄 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죠? 목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 경찰법 6조에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 목전을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그 목전을 해석하면 실행 착수 전에 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후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해서도 당연히 행해질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면 목전이라는 표현하고는 좀 안 맞죠. 안 맞지만 사실은 당연한 거죠. 왜? 어떤 놈이 사람을 뻥 쳤어. 그러면 치기 직전에 경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쳤어. 친 놈이 치고 그냥 끝나 또 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목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전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중에도 당연히 경고 제지할 수 있는 것으로 자, 4번에 굵은 표시를 보시면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사항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즉 사후적으로 보니까 뭐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어. 사후적으로 보니까 범죄가 아니었어. 라고 해서 무조건 그 범죄 예방과 제지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할 때 어떤 행위의 정당성은 행위를 할 대로 시각을 꽂아서 봐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행위를 할 때 시각으로 보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오른쪽에 6번 판례는 이게 엄청 좀 희한한 판례인데 부산에서 어떤 미친놈이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막 소란 피우면서 한여름 한밤중에 한여름 한 밤 10시 반 11시 이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창 밖으로 물건 던지면서 막 한 두 시간, 3시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웃 주민들이 계속 경찰 신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경찰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어요. 출동을 해서 초인종을 또 계속 소리 지르고 있어.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안 나와. 안 열어줘. 그러면서 안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 개새끼들아 꺼져 막 하면서 소리가 들려요. 아씨 꺼지라고 하는데 꺼지고 싶지. 근데 꺼질 수가 없잖아. 막 사람들이 다 신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 우리 경찰관들이 막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다세대 주택은 전기 차단기가 밖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거 돌아다 보면 여기 연립주택 비슷하게 생긴 거 바깥에 그 전기 차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확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려버리니까 안에서 에어컨이 꺼지면서 한여름밤인데 엄청 더 무더운 날에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얘가 이제 흥분해가지고 문 열고 나왔어. 문 열고 나와가지고 칼 들고 나온 칼 들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체포해버릴 수 있으니까 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얘가 정식 재판 들어가서 그 변호사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아니 경찰관한테 전기 차단기를 내려버릴 권한이 있느냐? 위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판사가 보니까 진짜 가관이죠. 이 새끼 이거 판사가 우리 편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경찰관이 전기 차단기 내릴 권한은 저는 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이 상대방 놈이 개 찐따잖아, 개 찐따. 그래서 판사님이 그냥 우리 편 들어줬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마운 판사님이시죠. 그래서 판사들이 꼭 우리 반대편에서만 판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고마운 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7번 판례는 둘째 줄에 중간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방패를 든 전투경찰 대원들이 조합원들을 즉 시민들을 둘러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가둔 행위 이걸 다 우리 이제 고착 관리라고 하거든요. 자 핵심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이렇게 방패로 에워싸버렸어. 그럼 밑에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 뭐냐면 체포에 해당하냐 아니면 그냥 즉시강제에 해당하냐. 체포에 해당하면 영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전 영장이건 사후 영장이건 체포에 해당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체포에 해당하지 않고 즉시 강제면 영장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이게 쌍용차 불법 시위라는 것이 2009년, 2010년 거쳐서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그때 그 판례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마지막 날 우리가 싸그리다 이제 검거했어. 싸그리다 검거하고 이제 버스에다 막 태워가지고 막 가는데 이 버스에 막 사람들이 그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딱 나와가지고 그 사람 중에는 변호사도 있어. 악성 그 인권 변호사. 좋게 말하면 인권 변호사고 우리한테는 하여튼 그런 변호사 이 집단들이 이 사람들을 막 응원해 주는 거죠. 막 힘내세요. 막 그러면서 또 변호사는 나와가지고 면담하겠다라고 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때 우리 경찰이 삥 둘러싸 버렸어. 그래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즉시 강제냐 불법 체포냐 붙은 것이죠. 저 변호사가 소송 건 거야. 와, 제가 그날 당직이었어. 제가 여기 쌍용차 때 뭐 매일 동원되는 거죠. 매일 동원되는데 당직이 있어. 당직. 경찰서 당직은 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관리관으로. 제가 그때 이제 과장 1년차 때 그래서 맨날 동원이야. 맨날 동원인데 다만 당직일 때는 동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원이 안 됐어. 동원이 안 되는데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동원됐으면 저도 잘렸죠. 이거 주도한 중대장이 있어. 중대장이 경감이었어. 경감. 그 중에서 그 뒤에 경정으로 승진하고 총경으로 승진했는데 이게 재판이 붙어가지고 그 뭐 징역형의 뭔가가 나와가지고 잘렸어. 그래서 우리 경찰 직접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애워쌌으면 즉시 강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래? 여러분 집회 시위 현장에는 막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경찰하고 대치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쌍용차에는 사측 노동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불법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그냥 노측 노동자들이 있는 거, 노조 측 노동자들이 있는 거죠. 이 노조 측 노동자들하고 경찰하고 관계보다 노조 측 노동자들하고 사측 노동자들 관계가 더 안 좋아요. 애들 막 서로 잡아 죽이려 그래. 그래서 잘못하면 진짜 부딪히면 뭐 작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측 노동자들이 막 엄청 많은데 사측 노동자 뭐 10명, 20명 지나가지 않습니까? 돼지는 거 잘못하면 돼지려고 하기 직전에 우리 경찰이 가서 그냥 삥 둘러싸 버리는 거야.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이 사람들 막 응원해 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처 안에 있는데 가기 전에 사측 노동자들을 만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막 아작을 내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경찰이 또 뺑 둘러싸버리는 거야. 그걸 갖다가 고착 관리를 합니다. 이때 우리 경찰이 너무 강성이었어. 그때 그 해파리 청장 있지 않습니까? 조현호 청장이 경기청장을 하고 있었어. 저는 진짜로 이 노동자 측을 위로한다고 국회의원들이 왔어요. 국회의원들이 와서 국회의원들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와서 저기 민주당 쪽 얘네들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측 노동자들이 있는 것이요. 얘네들이 응원하러 온다고 뭐 민주당, 민주노동당 이런 사람들이 온 거 대여섯 명. 사측 노동자들이 바깥에 막 있어. 있다가 막 몰려가는 거야. 어씨 거기에 내가 있었네. 그래서 내가 이제 삥 에워쌌죠. 에워쌌더니 저 쌍용차 본관 쪽 본관 8층인지 13층인지 여기에서 우리 지휘부가 여기서 지휘하는 거 여기서 밑에 내려다보면서 지휘하는 것이죠. 제가 삥 에워쌌어. 보호해 준 거죠. 그때 위에서 딱 무전기가 내려와. 야 삼격대장 풀어. 이거 풀라는 거야. 돼지든 말든 놔두라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와 이렇게 뭐 엄청 강성으로 나가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그러죠? 알투가 이제 알았다는 표현입니다. 알투하고 야씨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야 가만히 있었어.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 좀 이따 또 와. 야 13격대장 풀어. 알투. 가만히 있어. 저 진짜 안 풀었어요. 풀면 죽는데 내가 어떻게 풀어. 에이씨 명령 어기서 돼지나 이거 뭐 풀어서 돼지 이 사람들 돼져가지고 나까지 돼지나 안 풀었어요. 야 마지막으로 야 이 새끼야 풀어 이 새끼야 안 풀었어요. 알투하고 그냥 안 풀었어. 근데 맨 마지막 날 검거하면서 이 버스 타고 가는 이 사람들한테 이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딱 왔는데 우리 경찰이 애워싸 버린 거. 이 사람들 못 움직이게 하고 변호사 접견도 못하게 저기 변호사 접견도 뭐 저기 변호사 그걸 뭐죠? 고용 의뢰서인가? 변호사 뭐 하여튼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변호사가 주장한 거죠. 나 지금 현장에서 의뢰가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접견을 의뢰했는데 접견도 안 시켜주고 픽 에워싸버린 거야. 여기에 대해서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즉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즉시 항의하는 거죠. 영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법한 직무집행이 되는 것이죠. 긴급한 상황이 없어. 즉 위험한 상황이 없어. 체포가 되는 것이죠. 체포인데 영장 없이 한 것이죠. 불법 체포 감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찰관 잘리기까지 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 화살표를 보시면 핵심이 긴급한 사정이 있냐 없냐예요.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강제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장 없이 했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이고 긴급한 사정이 없으면 체포인 거예요. 근데 영장 없이 했으니까 불법 체포 감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고착관리는 즉시강제, 긴급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고착관리는 체포 감금이 되는데 영장 없이 체포 감금한 것이니까 불법 체포 감금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찰관 한참 뒤에 잘리기까지 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경찰 직접적인 판례입니다. 우리 경찰 판례. 자, 7조 위헌방지란 출입을 보시면요. 위헌방지란 출입이 1항, 2항, 3항이 각각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자, 1항을 보시면 경찰관은 둘째 줄에 유해가 임박한 때에 긴급할 때죠. 긴급할 때 유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유해가 임박한 때에 형광펜으로 좀 칠해 주십시오. 유해가 임박한 때 형광펜으로 뭐 동그라미를 쳐주시든지 형광펜으로 자 유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유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그 아래 다른 사람의 토건배차 토지건물 배차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자 2항에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는 즉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장소 공개 장소 관리자는 아래 유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다 형편을 좀 칠해주세요. 유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를 제가 좀 구른 거 좀 했어야 되는데 유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형편을 해주시고 자 뒤에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 3항은 경찰관은 대간초 작전 수행에 필요한 때는 대간초 작전 수행에다가 형편을 좀 칠해주세요. 대간초 작전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이양에 따른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양에 따른 장소가 뭐예요? 공개 장소죠. 공개 장소.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1항이 유해가 임박한 때에, 이게 이제 긴급 출입인 거예요. 긴급 출입. 유해가 임박한 때, 긴급한 때에 긴급 출입. 자, 2항이 유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예방 출입이라고 합니다. 3항이 대간적 작전 수행에 긴급 검색이라요, 이것을. 그래서 아래에 이제 그걸 정리했으면 정리한 걸 보시면 1항 긴급 출입, 2항 예방 출입, 3항 긴급 검색이고 1항이 긴급 출입이니까 긴급한 때, 위험이 임박한 때 하는 것이니까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위험이 임박한 때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장소에 이 장시동, 제한이 걸릴 수 있는 것이 장시동입니다. 장소, 시간, 동이 장소에 토건배차로 적혀 있지만 그 토건배차가 예시적인 사항이에요. 토지 건물 배차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야. 그냥 예시, 학자들이 여기 1항 긴급 출입을 토건배차라고 하는 이 토건배차가 예시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토건배차에 다 들어가 안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어? 그렇죠? 건물하고 토지를 넣어놓고 배차까지 넣어놨는데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냐고. 다 들어가요. 그러나 어쨌든 이 토건배차를 예시적인 사항으로 봅니다. 학자들이. 토건배차가 아닌 어떤 다른 어떤 상상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 긴급 출입이니까. 위험이 임박한 때 못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 다 들어가는 것이지. 예시적인 사항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다만 법률 조항에는 토건배차로 적혀 있잖아요. 이게 예시적인 사항이지만 그냥 조문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로 토건배차 그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항공기를 넣어서 틀린 지문을 만들어요. 이 지문은 저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게 예시적인 사항이니까 이걸 가지고 건들면 안 되지. 이게 열거적인 사항이라면 이걸 건들면 괜찮은데 예시적인 사항이니까 사실은 건들면 안 되는데, 토건배차 말고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냥 법률 조문 자체를 물어보는구나 라고 해서 틀린 지문을 의도했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여기 토건배차가 예시적인 사항인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어쨌든 장소도 토건배차 등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긴급 출입이니까 시간 제한도 없고 동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긴급 출입이니까. 자, 2항 예방 출입은 딱 봐도 그냥 공개된 장소, 흥행장, 여관 이렇게 영업하는 장소, 공개된 장소로만 제한되고, 시간도 영업시간, 공개 시간으로만 제한되고, 마지막으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 2항의 맨 끝에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거든요.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네? 그렇잖아요. 거절할 수 있으니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방 출입은 관리자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시 동의에서 장소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이 있고, 동의도 받아야 되고, 장시동 제한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긴급 검색은 대간적 작전 지역에서 대간적 작전 수행에 필요한 때 하는 것이니까 제한이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은데 2항에 따른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2항에 따른 장소, 공개 장소로 제한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 장소로 2항에 따른 장소로 제한되고 나머지 시간 동의는 제한이 없습니다. 3항의 긴급 검색이 2항에 따른 장소라고 해놨기 때문에 공개 장소로 제한이 되고 나머지 시간 동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숙지를 좀 해 주십시오. 자, 8조 사실의 확인 등. 자, 경찰 관서장은 아래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의 확인, 누구 권한이냐? 경찰 관서장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의 확인이 뭐냐면 우리 각종 뭐 단체, 기관 뭐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그냥 정보 조회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료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것들,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것들 자료 보내 좀 달라고 요구하는 거, 사실의 확인. 거기 교장 선생님 이름이 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명단 좀 보내달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구 명의로 해? 우리 수사관들이건 하여튼 뭐 경찰서에서 뭐 그런 거 할 때 다 서장 직인 찍어서 그냥 보내버립니다. 왜 그래? 관서장이 권한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 경무에 가면 직인이 있어요. 막 가가지고 딱 찍어서 그냥 와서 그냥 우리가 그냥 보내버립니다. 관서장
명이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2항에 출석 요구는 경찰관의 권한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관 되면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야, 나 저기 출석 요구서 왔는데 강동경찰서 뭐 이땡땡 경유래. 너 이땡땡 경유 아냐? 야, 새끼야,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 뭐 전국의 경찰관 13만 명을 내가 다 아는 줄 알아. 씨. 몰라, 이 새끼야. 그냥 가, 이 새끼야. 왜 저렇게 전화가 오냐면 출석 요구서는 딱 경찰관 이름으로 보내거든요. 순경 누구누구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찰서로 출석해달라. 그 요구서를 경찰관 이름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찰관 되면 친구들한테 그런 전화를 받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조회는 관서장의 권한으로, 그다음에 출석 요구는 경찰관의 권한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사, 관출, 장사, 관서장, 사실의 확인, 관출, 출석 요구는 경찰관의 권한으로 해놨습니다. 장사, 관출, 이것도 틀리게 막 바꿔서 시험 문제 됩니다. 자, 그리고 출석 요구 사유가 다 행정적인 사유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출석 요구 할 수 있는 것이 수사를 위해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수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고, 여기 경지법상 출석 요구는 다 행정적 목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미 사유예요. 교미 사유. 그래서 미아 보호자 확인, 자, 유실물 권리자 확인, 그다음에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그리고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인데 그 전제 조건이 형사처분 또는 뭐 형사사건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위한, 즉 운전면허 정지, 취소, 뭐 벌점 이런 거 관련해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경지법상 출석 요구입니다. 다 행정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미 사유 생각해 주시고, 자, 8조의 2 정보의 수집 등, 이게 새로 들어온 조항이죠. 저 수사권 조정되면서 새로 들어온 사항, 수사권 조정되면서 그다음에 자치형자체 도입하면서 우리 정보 기능은 좀 축소하면서 여기 정보의 수집 등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사권 조정하고 자치형자체 도입할 때 정보경찰을 없앤다는 얘기가 막 나왔었죠. 근데 저는 안 없앨 줄 알았죠. 왜? 없애면서 정보 수집 조항이 새로 들어왔어. 안 없애는 거지. 그러면서 또 정보 대통령도 또 새로 만들었어. 안 없애는 거지 뭐. 그래서 하여튼 안 없어지고 있으면서 정보 활동을 좀 더 규정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경직법에서도 8조에 이게 들어오고, 대통령령으로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도 만들고요. 자, 정보의 수입 등 조항이 주어가 경찰관입니다. 경찰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주어를 경찰청장이나 또는 경찰청 주어를 이렇게 해놓으면 경찰청이 정보기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어를 경찰관으로 해놔버리면 그냥 경찰관이 치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경찰관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즉, 야, 경찰청 니네 정보기관인 것처럼 까불지 마. 이런 의도가, 입법권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주어를 경찰관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경찰관은 범죄공 등 이 범죄 재난 공고 갈등, 우리 정보 경찰관들의 정보 형사, 우리 정보관들도 하여튼 정보관들도 우리 정보 형사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정보관들의 활동 영역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이 범죄공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범죄 정보 수집할 수 있고, 재난이 있어? 뭐 사람들이 엄청 다치고 죽고 그런 현장에는 반드시 정보관이 나가 있습니다. 또 공공 갈등, 이 공공 갈등이 뭐냐면 다수가 싸우는 장소, 다수가 이 집 주인이 전세 먹고 도망갔어.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시청 가서 항의한다든지, 또는 뭐 집주인하고 막 지금 싸우고 있다든지, 다수가 관계된 그런 사건 현장에는 정보관이 꼭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공, 이 공공할 때 대표적인 것은 집회 시위고, 근데 집회 시위뿐만 아니라 다수가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있어. 그러면 꼭 우리 형사적으로 꼭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대 파출소 경찰도 나가고 정보관이 꼭 나가면 정보관이 나가서 이쪽은 뭔 얘기하는지 저쪽은 뭔 얘기하는지 들어가지고, 뭐 시청 사람이 필요하면 시청한테도 막 전화해서 오라 그러고, 막 관련 기관 있으면 관련 기관도 정보관이 전화해서 오라고 하고, 또 서로 오해 소지가 있으면 이쪽한테 가서는 에이 이것은 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저쪽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런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도 좀 해주고 하는 것이 정보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범죄공, 이게 우리 정보관이 활동하는 영역을 가장 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되는 관련 규정, 이 정보 대통령령도 이 정보 기능의 역할을
범죄공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을 좀 해놨습니다. 자, 범죄공 등.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범죄, 재난, 공갈 등 이 중에 하나를 바꿔서 다른 거 넣어놔도 틀린 지문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우리 경찰들이 딱 봤을 때 이 범죄공이 정보관의 활동 영역을 엄청 잘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틀린 지문 낼 수 있습니다. 자, 범죄공 등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누가 할 수 있어? 경찰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경직법 경찰권 발동 조항은 불보의 범위 사유, 장구 분부, 유치장, 시설물 설치하는 유치장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 다음에 8조에서 8조의 2, 8조의 3, 사정국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기본형이. 그래서 여기 할 수 있다고. 자, 2항의 중간에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등은 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대통령령이 새로 제정된 정보 대통령령,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고요. 자, 8조의 3 국제협력, 경찰청장, 주어가 경찰청장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경찰관이 국제협력을 어떻게 해? 그렇죠. 보내주든지. 하여튼 경찰청장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경찰청장이고요. 해경청장은 뭐 곁따라 들어가는 것이고, 맨 끝에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답니다. 역시 할 수 있다고 해놨고, 자, 구조 유치장, 경찰서,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답니다. 자, 유치장은 경찰권 발동이 아니잖아. 그냥 시설이잖아. 그래서 유치장을 둔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유치장을 두는 곳이 다 경찰서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경은 경찰서, 해경은 해양경찰서밖에 없어요. 왜 그래? 지구대 파출소는 시골로 가면 뭐 지구대 파출소 엄청 작잖아요. 그 뭐 유치장을 두면 낮밤으로 지켜야 되는데 지킬 인력이 어딨어. 순찰 돌 인력도 없는데. 시골 파출소에서는 순찰 돌면 문 잠궈놓고 순찰 도는 지구대 파출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대 파출소에다가 유치장을 둘 수가 없는 것이고, 시도청이나 경찰청에 수사부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도청, 경찰청에 수사부서가 막강하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도청 이상을 막 더 수사기는 더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치안이 경찰서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이 새끼들 지들 막 다 헤쳐먹으려고 그래. 잘못됐는데 어쨌든 시도청, 경찰청에도 수사 기능이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다 유치장을 안 둬. 왜 안 둬? 우리 유치장에서 사고가 나면 경찰 10대 사고 중에 하나거든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시도청, 경찰청에서 구속할 일이 있어. 경찰서 유치장에다가 넣는 거죠. 책임지기 싫으니까. 유치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유치장 들어갈 때 저도 근무하면서 뭐 뜨끔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당직 설 때 당직관, 상황관리관 책임하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막 쇠붙이 같은 거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입에다가 휴지 있지 않습니까? 휴지를 구겨 넣고 더 넣어가지고 진짜 죽기 직전에 발견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유치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유치장에서 사고가 나면 경찰 10대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고가 나면 크게 나거든. 막 죽고 막 그러니까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범죄자를 구속하면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거나 뭐 다치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도청이나 경찰청에서는 책임지기 싫어서, 진짜입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시도청이나 경찰청에는 두지 않고 그냥 경찰서에만 유치장을 둡니다. 자, 10조 경찰 장비, 10조와 경찰 장비, 10조의 2 경찰 장구, 10조의 3 분사기 초리탄, 10조의 4 무기죠. 그래서 장구 분무예요. 장구 분무. 경찰 장비가 통칭이고 10조. 그다음에 10조의 2 경찰 장구. 그다음에 분사기 초리탄 무기. 장구 분무입니다. 장구 분무를 왜 외워? 경찰 장비가 통칭이고 경찰 장비 안에 경찰 장구가 세부적인 항목인 것이죠. 그래서 장구 분무. 경찰 장비 안에 경찰 장구, 분사기 초리탄, 무기가 있다라고 먼저 좀 숙지를 해주시고, 자, 경찰 장비의 사용 등 1항에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할 수 있다. 자, 아래 다만 유해성 경찰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 교육과 안전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됩니다. 유해성 경찰 장비 안전 교육과 안전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 다만 이하부터 그 두 번째 문장에 주어가 없어. 주어가 없으니까 앞문장의 주어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앞문장의 주어가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경직법에서는 경찰관한테 안전교육, 안전검사
엮어놨어요. 근데 저 대통령령이 유해성 견창비로 가면 경찰관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고 소속 관서장이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대통령령으로 가시면 안전교육은 경찰관으로, 그 다음에 안전검사는 관서장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경직법에서는 경찰관이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 그 문장에 주어가 없지만 그 문장에 주어가 없으면 앞문장에 주어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경직법에서는 경찰관이 안전교육,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해성 경찰비 규정, 대통령령에서는 안전교육은 경찰관, 안전검사는 관서장이 받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거기 사항을 보시면 유해성 경찰 장비는 필요한 최소한 데서 사용해야 합니다. 유해성 전장비는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좀 칠해 주세요. 이게 교수 문제집에서 경찰 장비는 그러니까 경직법을 서술해 놓고 다음 경직법의 내용을 서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전제 조건으로 경직법을 딱 해 놓은 다음에 경찰 장비는 필요한 최소한 데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을 만들어 놨어요. 좀 황당하죠. 좀 황당한데. 근데 어쨌든 여기 조문에 유해성 경찰 장비는 필요한 최소한 데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경찰 장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즉 경찰 장비가 워낙에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필요한 최소한 데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유해성 경찰 장비에만 들어가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5항을 보시면 경찰청장은 유해성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그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안전성 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래서 이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도 안 되고 국가경찰위원회에 해도 안 되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자, 10조의 2 경찰 장구를 볼게요. 자, 10조의 2 경찰 장구부터 10조의 3 분사액 초력탄, 10조의 4 무기, 이 각각의 사용 요건이 채생공입니다. 그래서 장구 분무죠. 경찰 장비 안에 경찰 장구, 분사기 최루탄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사용 요건이 채생공, 그다음에 그다음에 채생공입니다. 대신 무기 사용 요건은 유해 수반 무기 사용 요건은 별도로 있죠. 그래서 유해 수반 무기 사용 요건은 정령, 간첩, 333이 유해 수반 무기 사용의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채생공이 체포 도주 방지, 체포 도주 방지, 잠깐 죄송합니다 여러분. 체포 도주 방지 어디였어? 맞네. 체포 도주 방지. 왜 이렇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지? 자, 체포 도주 방지, 그다음에 생명 신체 방어 보호, 공무집행 항거 제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채생공이에요. 자, 근데 분사기 사용 요건은 채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 사용 요건은 또 채생공이에요. 다만 분사기 사용 요건이 채생인데 여기서 생은 생명, 신체, 재산까지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두 개는 생명, 신체까지만 있거든요. 근데 분사기 최루탄은 생명, 신체, 재산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사기 최루탄의 하나인 가스 발사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스 발사총이 대통령령 유해성 경찰비 규정으로 가면 가스 발사총의 사용 요건이 나오는데 거기는 또 채생공까지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 유해성 경찰비 규정에서 가스 발사총 사용 요건이 적시되어 있는데 그 가스 발사총 사용 요건이 채생공까지 좀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주의하시고, 그래서 채생공. 근데 나머지 채생공에서의 생은 생명, 신체까지만 규정하고 있는데 채생의 생은 생명, 신체, 재산까지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직법에서는 분사기 최루탄 사용 요건으로 채생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이 분사기 초리탄의 하나인 가스 발사총 사용 요건으로 채생공까지 적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고, 자 그다음에 무기 사용 요건은 채생공인데 유해 수반 무기 사용 요건은 정령 간접 333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채생공은 유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 요건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유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 요건은 정령 간접 333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방위 긴급 피난, 그다음에 영장 집행의 항거 제지, 그다음에 간첩, 대간첩 작전 하는데 항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 그다음에 333 장기 3년 이상 중범죄자죠. 중범죄자 도주 방지, 체포 도주 방지. 그다음에 제3자가 그 중범죄자를 도주시키려고 항거할 때, 그다음에 3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든 사람한테 3번 이상 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계속 항거할 때, 그때 유해 수반 무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생공, 채생공, 정령 간첩 333 이렇게 좀 숙지를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자 10조의 경찰장구의 사용 채생공입니다. 채생공인데 거기 1호에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이다. 여기 장구 분무 경찰 장비 사용 요건을 얘기할 때 뭐 몇 년 이상 나오는 것은 다 장기 3년 이상입니다. 왜냐? 아까 저기 유해 수반 무기 사용에서도 저 장기 3년에서 중범죄자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찰 장구 사용 요건에서도 장기 3년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채생공 할 때 체포 도주 방지가 장기 3년 이상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그리고 2항에 경찰 장구가 끝에 수포봉방이죠. 수갑포승 경찰봉 방패를 말합니다. 수포봉방, 이것이 저 대통령으로 가시면 수포봉방의 확장형이 나오죠. 뭐 전자방패 뭐 이렇게 뭐 확장형이 나오고, 그러니까 수포봉방 기본적으로 수포봉방이면서 수포봉방에 들어가면서 막 전자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 플러스 전자충격기가 들어가죠. 대통령으로 가면 어쨌든 경직법에서는 수포봉방. 자 10조의 3 분사기 등의 사용. 분사기 등 사용이 첫째 줄 끝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 책임자가 판단해서 분사기 등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입니다. 경찰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분사기 등은 제일 분사기 등이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최루탄이죠. 최루탄.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불법 집회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 혼자 판단해가지고 최루탄 써버려? 적살나는 거지. 그러면 지휘관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 책임자가 판단해서 분사기 최루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그 사용 요건의 2호를 보시면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뭐냐면 집회 시위가 나오는 거죠. 왜? 분사기 최루탄 사용하는 주요 경우가 집회 시위잖아. 그래서 집회 시위를 머릿속에 상정하셔야 됩니다. 장구 분무 중에서 분사기 최루탄은 집회 시위를 머릿속에 상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 책임자가 집회 시위 현장을 따져보면 현장 책임자 지휘관이 판단해서 최루탄을 써야 되지. 그냥 최루탄 경찰관이 맘대로 막 아무나 최루탄 그냥 판단해서 쏴버리면 현장 아수라장 돼버리죠. 그래서 현장 책임자, 또 그다음에 생명, 신체, 재산 그거 관련해서 불법 집회 시위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장구 분무에서 분사기 최루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오른쪽 무기 사용을 보시면 채생공이고요. 다만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는 사람에게 유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 유해를 끼쳐서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채생공은 유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유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이 아래 적시되어 있는 것, 즉 정령 간첩 333이 유해 수반할 수 있는 무기 사용입니다. 그 유해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 사용이 자 정당방위 긴급피난, 그다음에 그 밑에 2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3호 무장 간첩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2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호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보충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즉 다른 수단으로는 안 될 때, 이런 걸 갖다가 보충성 요건이라는데, 보충성 요건은 2호에만 적용돼요. 1호, 3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호 정당방위 긴급피난은 그 성격 자체가 조금 최후적 이런 성격이 좀 들어가 있어. 그래서 2호에 이 보충성 요건이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느냐는 문제를 뭘로 만들어? 저 3호
3호는 2호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호는 이후에 보충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충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이 3호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 항모명령 따르지 아니할 때 이것은 보충성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주의해 주십시오. 넘어갈게요,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저 좀만 쉬었다가 저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35분에.